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일전기 박진홍 부장입니다. 오늘 영상 전체적인 주제는 지게차에 사용하면서 지게차 운전자가 또는 안전관리자가 일상생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날마다 전동지게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당연히 증가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설기계협회에서는 작동자, 작업자, 안전관리자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또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날마다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1편과 2편 좌식과 입식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 장비는 이 도요타 장비인데요. 도요타 외에도 대부분 장비들은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 도요타 장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작업자다 또는 안전관리자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지게차를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탑승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내 자신의 안전보호 장구입니다. 지금같이 제 신발을 보시면은 토우캡이 있는 안전화, 또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또 형광조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장구, 또 안전관리자가 착용할 수 있는 장구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오면은 당연히 안전체조하고, 그리고 장구류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탑승하셔야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게차를 탑승하시기 전에 우선은 외관 점검을 하시게 될 건데요. 지게차 사고율 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미끄럼, 또 이제 인사사고 중에서는 압착이라고 하죠. 사람이 지게차에 끼거나 또는 발이 밟히거나 이랬을 때, 또 대형사고 중에서는 물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전장구류가 다 착용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되실 거고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포크의 균열입니다. 포크의 균열이나 마모 상태를 점검하시게 되실 건데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1.5톤 포크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격이 100에 35, 그러니까 폭은 100mm고 두께는 35mm가 나와야 그 포크가 1.5톤의 중량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톤이나 2.5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10에 40, 110에 45 또는 120에 35, 120에 40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100, 110, 120은 이 포크의 폭입니다. 이 포크의 폭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 포크의 두께, 이 아랫부분과 요 꺾여 있는 부분의 두께를 35, 40, 45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크 점검할 때 물론 포크 교체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내가 전격 포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포크의 아랫부분에 이 포크의 아랫면이 많이 닳지는 않았는지, 또는 포크의 꺾여진 부분이나 포크의 끝부분이 크랙이나 균열이 있지 않은지 가장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크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포크가 고정되어 있는 거 점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연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를 지면에서 20에서 30cm 정도 상승시켜 주신 후에 발이나 손으로 포크를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왼쪽 포크 같은 경우에는 고정핀을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고정핀을 풀어 놓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발이나 손으로 밀었을 때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반대쪽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고정핀을 잠근 상태에서 포크를 밀게 된다면 포크가 아무리 밀어도 포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포크가 흔들리게 되면은
내가 팔레트 적재나 어떤 물건을 상승했을 때 조금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포크가 미끌려져 나가면서 물건이 엎어지거나 또는 밑에 작업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작업자분이나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바닥의 상태입니다. 요즘은 안전관리가 많이 엄격해지고 또 기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장들은 깔끔한 환경을 유지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정비소나 또는 이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누유가 왜 문제냐면은 입식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끌림이 약한데요. 미끌리게 되면은 브레이크고 핸들이고 한번 미끌러지면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누유가 있다면은 어디서 누유가 있는지 또는 이 누유를 닦아내고 누유를 잡을 수 있는 정비 방법을 고민을 하시거나 또는 정비업체를 불러서 또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팀에게 전달을 해서 다음 후속 조치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누유가 있을 경우에는 타이어에 기름이 묻게 되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경우에는 입식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핸들조차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전체 주변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탑승을 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점검 중에서 세 번째인데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배터리의 상태 자체를 아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어떤 걸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배터리 증류수, 그 다음에 배터리의 산화도. 산화도라는 것은 외관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 보시면은 배터리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일단 운전석에 탑승을 하셔야 되고요. 앞뒤로 움직이는 리치 기능 레버를 안쪽으로 당겨서 마스트를 운전자 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배터리 고정 볼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한 10개 장비 중에서 8대 이상은 같은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배터리 고정 장치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발을 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키를 계속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리치 레버를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리치 레버를 바깥쪽으로 밀 때 배터리의 동력 배선이나 또는 유압 호스가 끼거나 찝히는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배터리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리치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위치한 배선이 배터리의 동력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 몸에 붙어 있는 요 배선들이 실제로 배선이 아니라 유압 호스의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꺼내실 때는 동력선과 유압 호스 라인을 보시면서 파손나지 않도록 주의하셔가지고 꺼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꺼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이렇게 배터리 증류수의 보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증류수의 캡이 있습니다. 배터리의 캡이 있는데 지금 같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류수가 있다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앞쪽에 보이시는 거는 증류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증류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낚시찌처럼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뚜껑 개수를 다 확인하셔서 다 열어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황산이라고 하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극판과 묽은 황산 또 전해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해액 자체가 묽은 황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묽은 황산이 배터리의 철암이나 또는 차체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황산이 있는지 없는지 배터리 상태는 깨끗한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황산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보시면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보액 후에 끓어 넘치는 흔적들이 있는데, 차라리 저런 것들이라면 가벼운 걸레,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되겠지만, 배터리 사이사이에 있다면은 배터리 청소를 주기적으로 뭐 연 1회나 분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는 게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나 안전관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기 배선의 상태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게차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이게 배선이 메인 배선인지 핫선인지 아니면 신호선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 전기 배선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정비 관련 영상에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점검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타이어의 상태인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가는 품목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점검하기에도 소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일 탑승하고 하차하면서 그 스레드, 마모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게차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갖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 휠과 우레탄 부분의 접착면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휠을 로드 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드 휠의 두께의 상태, 두께 같은 경우에는 마모 한계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요 로드 휠과 차체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면은 교체를 하실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타이어가 있고 잘 보이는 타이어가 있어요. 잘 보이는 타이어를 우리는 드라이브 휠이라고 부릅니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손을 넣고 본네트를 열어주시면요, 이 주행 모터의 수직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휠을 드라이브 휠이라고 부르는데요. 키를 켜시고 핸들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휠의 두께 상태를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휠의 두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까지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마디로 따지면은 손톱 한 마디, 두께로 따지면은 한 1.5cm 정도 남기고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측에 보이시는 캐스터 휠이 잘 보이지 않는 휠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탑승석을 위로 젖혀주신 다음에 봐주시면 됩니다. 요쪽에 하나, 또 반대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보조바퀴, 캐스터 휠이라고 불러지고요. 요 두 가지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졌을 때 홈이 있는데, 요 홈 직전에서 교체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요 뒤에다가 내 신발을 넣었을 때 신발이 안 들어가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얘가 많이 닳아지면은 나중에 신발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신발의 앞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타이어 점검을 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입식지게차의 경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소모품이긴 하지만 자주 교체하는 품목은 아니라서 잊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입식지게차는 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이게 디스크 패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디스크 패드의 고정 브라켓이고, 요 아래에 있는 게 패드인데요. 저 패드가 마찰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백래시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 백래시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위에와 아래를 후레쉬로 비춰가면서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또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될 때에는 내가 손으로 모터를 돌렸을 때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브레이크 작동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기름이 흘러 있다면은, 보통 지게차에서 많이 흐르는 기름인데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흐르는 부위를 크게 두 군데, 앞과 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뒤쪽에 부착된, 요 아래쪽에 부착된 리치 실린더 또는 요 주행부 구동부 내에서 기어 오일이 흘러가지고 누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앞에 쪽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에 마스트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 호스라인이나
또는 각 부에 장착되어 있는 실린더에서 누유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 누유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게차를 세워놨을 때 앞쪽에서 새는지 뒤쪽에서 새는지 요 정도만 구분하셔도 내 수리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는 정비 업체를 통해서 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체인의 유격 상태는 소비자가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체인의 유격 상태에는 내가 주먹을 엄지손가락 우리 짱이야 할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엄지로 체인을 밀었을 때 장력이 양쪽이 똑같은지 또는 한쪽이 헐겁진 않은지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헐거울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일부러 강제적으로 포크의 바닥 부분을 띄어서 체인을 헐겁게 만든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엄지로 밀었을 때 체인이 헐겁습니다. 체인이 헐거운 게 영상에서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한데 포크를 지면에서 20cm 상승시킨 상태에서 점검을 하셔야 체인의 유격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으니까 체인의 유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밀어서 일정한 장력이 내가 좀 꾹 눌러야 될 정도의 장력이 있어야 체인이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한 가지는 충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한 가지는 이 액세서리라고 불러지는 전조등이나 후진등, 후사경, 경광등 이런 안전장치에 관련된 옵션들입니다. 탑승을 하시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라이트와 크락션이 되겠습니다. 라이트가 잘 나오는지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블링크라고 불리는 깜빡이 왼쪽 오른쪽 다 잘 나오는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락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크락션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후진했을 때 이렇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 부저가 잘 나오는지 또 경광등은 작동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압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짝 당겨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유압장치를 당겼을 때 또는 밀었을 때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작동해 가는 거는 다 정상인 상태라고 가정을 해두고 점검을 하는 거니까 탑승하셔서 핸들은 잘 돌아가는지 주행은 잘 되는지 유압장치들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화재나 이런 쪽으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지껏 지게차에 대해서 지게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스파크가 튀거나 또는 불꽃이 조금 이를 수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지게차 충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간 사용을 해서 안정성을 검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게차 자체에서 화재가 나기보다는 전기의 화재가 더 많습니다. 전기의 화재라는 거는 지게차 플러그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보통 대부분 우리나라 국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를 배터리 플러그를 열어서 배터리에다가 직결로 연결해 줘 가지고 사용하는 충전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일본식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넥터를 이용해서 내장 트랜스를 사용하여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결로 연결하는 외장형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배선이 너무 얇거나 또는 차단기 암페어 수가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지 않은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결선이 꽉 잘 되어 있는지 압착이 꽉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쇼트를 일으켜 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인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 플러그의 동력선 부분이 검거나 그을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충전을 했을 때 충전이 잘 가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전이 잘 들어갈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않고 플러그의 손잡이를 위아래로 흔들어서 빼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식지게차의 안전 관련
안전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자나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상 점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일상 점검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캡처해서 안전관리자분이나 작업자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냐고 지루하셨을 텐데요. 지게차는 고장나면은 저 같은 정비사들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장나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산업안전 환경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 조금 지루하셨더라도 잘 확인하셔서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장비 관련된 매물이나 또는 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작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일중기 박 부장입니다. 오늘은 입승식 지게차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요즘 물류센터나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지게차고 입승식 지게차 또는 리치라고도 많이 합니다. 처음 타시는 분들이나 또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지게차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치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승을 하시게 되면은 안전장치들이 다 락이 풀리게 됩니다. 이제 운전자가 탑승을 해야 유압도 작동하고 그다음 또 주행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승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키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돌려주시게 되면은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전기 지게차다 보니까 아주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유압 작동 장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리프트, 그다음 틸트, 리치라고 해요. 이 왼쪽부터 리프트입니다. 당겨주시게 되면 운전자 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은 리프트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적재를 하기 위해서 높이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무거운 적재물에 대한 방향으로 레바를 밀어주시게 되면은 실린더가 내려오면서 포크가 내려오면서 적재물이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레바는 이제 틸팅 또는 틸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앞에 물건이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포크의 각도를 조정하는 레바입니다. 그래서 당겨주시게 되면은 포크의 면이 위로 들리게 되면서 운전자 쪽으로 짐의 무게 균형이 맞춰지고요. 또 앞으로 밀게 되면은 앞쪽으로 물건 무게가 쏟아지게 되면서 뭐 오르막이나 경사나 또 물건의 위치에 중심을 맞추기 위한 기능이고요. 부분 지게차가 제 오른쪽 게 리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리치 기능을 안쪽으로 안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포크가 안쪽으로 오게 되면서 회전 공간을 좁혀주기도 하고, 탑승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정면을 보시고 타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저같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탑승 방법은 타시는 분마다 자유롭게 좀 탑승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그 지게차 타시는 분들은 다 옆으로 타시게 돼요. 왜냐면 이제 후방을 보기에도 좋고 시야가, 또 전방을 보기에도 좋고 핸들이 또 앞쪽에 있기 때문에 또 팔에 무리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등받이에 등을 대고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입식 지게차는 좌식 지게차랑 다르게 발판이 올라가 있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있는 상태고요. 발로 밟아서 발판을 내려줬을 때 브레이크가 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뗐다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입승식 지게차는 이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전호진 레바인데, 앞으로 밀었을 경우에 전진,
뒤로 당겼을 경우에 후진을 하게 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앞으로 밀면 전진이 되고요. 또 레바를 뒤로 당겨주면 후진이 됩니다. 후진하시면서 브레이크를 놔주시면은 브레이크가 잡히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진 후진을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게차의 주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전후진 레바의 각도에 따라서 속도가 조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많이 밀어주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또 천천히 밀게 되면은 약간만 밀어주면은 속도가 천천히 가는 조작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당겨주면은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요. 세게 당겨주면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천천히 갔을 때는 살짝만 밀어주시고, 후진도. 리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핸들을 조작했을 때 헷갈린다, 이게 전진인지 후진인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핸들을 한 3바퀴 반 정도, 하나, 둘, 3바퀴 반 정도 풀어주시게 되면 정면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게차를 조작하기 헷갈린다 하실 때는 한 3바퀴 반 정도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3m 이내에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할 수 있고, 왼쪽으로 감고 핸들을 왼쪽 끝까지 감아주고 후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자의 시야 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다시 오른쪽으로 감고 전진을 넣어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감고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좌측 뒷방향 방면으로 엉덩이가 움직이게 되면서 우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우측 엉덩이가 움직이게 되면서 좌측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반대쪽으로 감았을 경우에는 방금 전과 다르게 전진을 넣으면은 우측 뒷방향 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또 후진을 넣으면 좌측 뒷방향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됩니다. 중립을 잡으실 때에는 지게차 바퀴를 3바퀴 반 정도 핸들을 풀어주신 후에 전진을 천천히 넣으면서 중립을 잡고, 또는 후진을 천천히 넣으면서 중립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헷갈리시니까 조작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게차 조작이 다 끝나고 나왔을 때는 포크는 지면에 닿아 있어야 돼요. 이유는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의 눈높이 쪽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안전에 대비해서 항상 지면에 다 내려 놓으셔야 됩니다. 탑승에 마치면은 키를 끄시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를 충전소까지 이동 후에 내려오신 다음에 충전을 물리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입식지게차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은 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